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18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4.15 총선 의석수 계산기를 돌려보며 저는 멘붕에 빠졌는데요. 미래통합당 정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 자매정당이자 비례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차지하게 될 의석수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짜 정당은 무려 3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로써 미래통합당 121석에 이 숫자를 더하면 무려 155석이라는 거대 제1당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147석보다 무려 8석이 더 많은데요. 심히 걱정과 우려 그리고 온갖 기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들이 제1당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간 진행되어 왔던 모든 개혁법안과 적폐청산은 폐기와 중단이 될 것이고 다시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는 참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좋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 개혁이었던 거죠? 정작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법 개혁이 저들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만행으로 되치기 당하고 만 거죠.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합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미래민주당 창당으로 맞불을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영에도 좋은 분들은 넘쳐납니다. 모아보면 손혜원 의원, 전우영 교수, 최백운 교수, 주진영씨 등등등 이런 진보진영의 좋은 분들을 모시고 미래민주당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밀리면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리가 먼저 나올 게 자명한 상황인 거죠.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인 듯 합니다. 승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승자라고 합니다. 물론 저들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우리도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한 편법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넋놓고 앉아서 저들에게 제1당을 내줘야 합니까? 그 이후 벌어질 일들이 눈에 안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40%대 그리고 한국당이 31%대 등등 이 수치 최근에 보신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수치를 넣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47석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총 합쳐서 네. 147석.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21석을 121석. 가져가실 수 있죠. 예. 지역과 비례를 합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합친 건데 물론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변해도 연동해서 다 같이 변합니다. 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큰 변수예요. 네, 변수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은 비례가 없고 전부 다 미래한국당의 통합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만약에 한국당의 지지율을 다 가져간다.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의석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비례대표만요? 아니면 합산해서? 비례대표만요. 34석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말하자면 정말 범죄 집단의 행각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들이 정치인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래통합당 나경원 자녀 황금 스펙 이야기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나 의원이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성심여대로부터 딸이 받은 특혜는 없었고 특히 딸의 해외 연수는 학교 측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성심여대에 다닐 때 학교 측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장애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든 뒤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한국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 의원 딸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메일을 받은 한국인 교수는 처장이 직접 홈스테이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국회의원의 딸이라고 밝힌 점도 황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를 거부했던 나경원 의원은 방송이 나간 뒤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해외 연수는 당시 성신여대 측이 먼저 제안했고 위스콘신대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위스콘신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프로그램은 희망학생을 모집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처장의 메일을 보면 학생 어머니가 문의를 했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부탁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학교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나 의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또 학교 측이 연수를 제안했다는 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이런 제안을 학교가 먼저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나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2015년 IEEE EMBC에 제출한 포스터에 대한 표절 의혹과 함께 저자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은 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 의원에 대한 성신여대의 특혜 의혹과 아들 포스터 논란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청장은 유독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청장 장모 사건의 판사가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이기 때문인 건가요? 그래서 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짬짬이 중이신 건가요? 검찰 고발을 무려 10번을 당한 나 의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